네, 파트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이제 좀씩 빨라지니까요. 예, 적응하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상을 하나 좀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다운을 받아야겠죠. 다운을 받으려면, 소스를 받으려면 제가 창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 크롬 창이 하나가 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미지 이 사이트를 바로가기를 해놨어요. 바로가기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가볼게요. 자, 가면은 제가 여기에 지금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무료니까요,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인물 한번 칠까요? 아이고, 인물 검색을 하면 이렇게 쭉 뜹니다. 쭉 뜨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인물, 그 일러스트 같은 게 많이 올라왔네요. 인물이니까 그런가요? 자, 그러면 사람 이 치면은 이제 이렇게 뜨겠죠. 뜨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할까요? 네, 요를 선택을 하는데요. 일단은 보시면 여기 이제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지금 여기서 이미지가 그러면 이미지, 사진, 벡터 그래픽, 일러스트, 비디오 막 이런 게 있어요. 비디오 한번 눌러볼까요? 비디오면 쭉 요 위에 거요. 위에 칸. 요 위에 칸이죠. 제가 판서를 좀 할게요. 요거 좀 설명을 해야지 될 것 같아서요. 네, 컬러를 좀 바꿔서 지금 이제 요쪽 위에 판은 요거는 그 이제 여기 보면 스폰스 비디오 있잖아요. 여기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여기 두 번째서부터가 사실은 이제 다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도 마찬가지죠. 자,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HD급이 있고 HD. 자, 설정을 하는 거죠. 해상도 설정해서 4K로 하면은 이게 2K인데요. 4K로 잡혔네요. 자, 카메라 이렇게 갖다 대면 움직임이 보입니다. 일단 로딩이 되면 그 다음부터 움직이는 게 보여요. 갖다 대면 로딩이 되고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일반 분들 저는 아직 안 올렸는데 올린다는 거 계속 자꾸 잊어버려요. 그 여러분들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유를 하고 내가 받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은 퀄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뭐냐면 이거는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연 가입을 하면은 좀 마음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선택할 것이냐.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구매이기 때문에 효과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죠. 지금 보세요. 다르죠. 예. 근데 밑에 것들은 그냥 일반 분들이나 작가분들이 찍어서 그냥 올리는 시간대예요. 그 시간도 좀 짧고 이쪽은 시간대가 조금 그래도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20% 다운시키 또 할인도 하네요. 예. 그렇게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비디오 말고 이미지인데 여기서도 사진, 예, 사진을 갖고 골라서 하겠습니다. 골라서 아까 어떤 이걸 한다 그랬죠.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요런 창이 뜨죠. 요런 창이 뜨면은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아까 그 유료로 가는 거고요. 밑에 것도 유료입니다. 밑에 거 지금 보시면 이게 위로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요거 클릭하면 유료로 가고요. 유료로 가고, 그 다음에 요 하단의 것도 클릭하면 유료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거는 이거예요. 무료 다운로드. 네, 이거예요. 요거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제가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요. 다운로드 딱 가니까 다운을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하나, 둘, 셋, 네 개 나와요. 우리는 무조건 큰 사이즈를 받습니다. 큰 사이즈가 받으면 사실은 지금 보세요. 지금 요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죠. 보면 자, 1920에 1080 그죠? HD급이에요. 이게 276KB라는 거고 5184에 3556이에요. 이게 아마 DSR로 찍은 거를 이렇게 줄여놓은 것 같아요. 지금 5184면은 DSR도 좀 보통 그냥 DSR이에요. 이미지 큰 DSR은 7000대입니다. 7000대. 그리고 2.2메가 정도거든요. 거기서 따라 해석이 달라요. 자, 그러면 큰 사이즈로 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를 하면 이제 이런 창이 뜨죠. 예. 요분한테 기부
기부를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제 화면이 다운 닫았습니다. 요걸 내리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일에서 일단은 오픈을 하겠습니다. 오픈 하면 이렇게 뜨죠. 다운로드에 딱 받아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게 로드되고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화면 확대해 볼까요? 해상도가 확실히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삼성 핸드폰이 그래도 해상도가 제일 좋다고 하죠. 한다고 한들 DSL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핸드폰에 보기에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래픽을 할 때는 핸드폰이 아무래도 딸리죠. 근데 참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DSL을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그냥 핸드폰을 갖고 핸드폰 설정에서도 최고의 화질로 설정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운로드 그 높은 사양의 이미지를 받고 자기가 핸드폰을 찍어서 한번 올려보세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대를 했을 때 차이가 느낄 거예요. 자, 확대를 했을 때 그래도 여기 좀 확대를 하게 되면 깨집니다. 이렇게 좀 픽셀 방향 보이죠? 이렇게 깨지죠. 깨집니다. 확대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몇 프로인 거예요? 400%대, 한국 500%, 600%대네요. 지금 또. 그렇게 따라서 해상도 다릅니다. 뭐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핸드폰도 거기에 또 핸드폰도 사양이 또 다르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핸드폰과 좀 시중에 파는 지금 좋은 핸드폰의 차이는 거기서 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보는 거는 핸드폰 이제 모바일이잖아요. 모바일에서 보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가 파일, 에디트, 이미지. 네, 파일을 창을 열었어요. 파일 창을 여는 거는 기본적으로 뉴, 그쵸? 새로운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오픈, 열다. 브릿지로 가는 거예요. 브릿지 작업도 많이 한다는데요. 일단은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에이스, 뭐 오픈 프리셋, 뭐 이런 게 있어요. 기존에 열었던 걸 다시 여는 거죠. 그 다음에 클로즈, 닫는다는 거죠. 창을 닫는다. 클로즈 홀,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를 떼어놨을 때 전부 닫는 거고, 클로즈는 하나씩 선택된 걸 닫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가 있고 세이브 에이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한글은 우리가 워드 보통 작업할 때는 세이브를 하죠. 세이브. 근데 이제 그래픽 할 때는 세이브 에이지를 합니다. 그래픽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이브 에이지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에서도 세이브 에이지를 되게 많이 해요. 세이브 에이지 하면서 뭐뭐뭐 다시, 요거는 잠깐 판서를 좀 할게요. 우리가 보통 세이브 에이지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이제 김종익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김종익 하면은 이렇게 있고 01, 그 다음 작업하면 이제 김종익 밑에 언더바 02, 뭐 이런 식으로요. 김종익 다시 03,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하나씩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가 약간씩 미세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파일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픽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없습니다. 네. 뭐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뭐뭐뭐 끝 그래 놓고 그다음 뭐뭐뭐 완성, 뭐뭐뭐 최종, 뭐뭐뭐 완전 최종, 뭐뭐뭐 수정, 뭐 이런 식으로 그 동일한 건데 미세하게 달라진 것들이 전부 다 그게 여러 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작업했는데 파일 하나다, 그거는 그래픽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보통 하다 보면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업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오더를 받았을 때, 제시를 했을 때는 한 최소한 3개는 깔아 놓는 거예요. 3개 좀 약간씩 다른 걸 깔아 놓고 3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를 딱 주게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 요거 이렇게 좀만 조정해 주세요, 요거 이렇게 좀만 조정해 주세요. 3개를 놔도 요게 좋은데 요거에서 이렇게 조금 조정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개 5개씩을 우리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중에 컨펌을 해서 폭을 줄여가는 거죠. 하나를 딱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그래픽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세이브 에이지를 많이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트가 있는데요. 자, 익스포트는 우리가 이제 축출하는 거예요. 축출하는 건데, 익스포트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세이브 포 웹이에요. 요거죠, 요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전에 같으면 이제 GIF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세이브 웹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웹이다 보니까 이미지의 컬러가 많이 줄겠죠. 자, 하게 되면은 요 컬러 수치가 나와요. 컬러 수치. 자, 이걸 좀 줄일게요. 지금 이미지가 너무 커서 이러니까 지금 요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그림인데 요 컬러 바에 따라서 컬러 수치를 조정합니다. 자, 컬러가 여기에 보면은 256 컬러가 있고요. 32 컬러가 있어요. 30 컬러. 32개의 컬러로 한다는 거죠. 자, 8개의 컬러. 그렇죠? 2개의 컬러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주로 이제 GIF 애니메이션 할 때 예, 많이 쓰죠. 뭐 JPG도 있고 PNG 8, PNG 24 뭐 이렇게 있는데요. 네, GIF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하니까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에 파일에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이렇게 적어한 게 없고요. 필요 없는 것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어도비 스트로크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다운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치하는 거죠.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어도비에서 그것도 장사를 하는 거니까 이미지를 골라서 가져올 수 있게 해놨네요. 요거는 자세히 안 봤었는데 지금 이제 아까 다운받을 때 유료로 가는 사이트에 있었죠. 동일하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링크를 해가지고 가져온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굳이 뭐 이렇게 쓰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자동화 기능이죠. 오토매틱 자동, 그죠? 예. 자동화 기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는데 저는 플러그인이 깔려져 있군요. 지금 여기 보니까 플러그인이까지 깔려 있네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패치 작업을 많이 해요. 패치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만약에 100장의 이미지를 만약에 100cm짜리다 100에 그렇겠죠. 그거를 뭐 10의 매트로 줄이거나 이럴 땐 일일이 클릭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폴더 안에 하나를 해서 액션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액션 창이 따로 있는데 액션 창에서 열고 이미지 줄이고 닫고 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놔요. 기록을 한 거를 가지고 나서 그 액션을 돌릴 때 요 오토매틱 자동화 기능을 쓰는 겁니다. 무조건 자동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프로그램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겠죠. 뭐하고 뭐하고 뭐 해라 라는 명령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거를 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는 걸 갖고 다 같은 폴더에 있는 것들을 지정을 해서 그 폴더에 있는 여러 개 100개든 1000개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동으로 계속 저가 이제 걸어놓고 뭐 밥 한 끼 먹고 와보면 다 돼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동화 기능을 쓰게 되는 거죠. 스크립트는 말 그대로 기계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창들은 그래픽으로 보여지죠. 예, 그래픽으로 보여줘요. 그래픽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스크립트는 그거를 자동화 기능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명령을 주면 그 명령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좋겠죠. 그게 아마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인포는 파일의 정보예요. 그죠? 이 정보. 이거의 정보인데 여기에다가 자기가 메모도 가능한 거죠. 메모가 가능합니다. 김정희고 이거는 별을 내가 5개를 4개를 놓을까요? 이렇게 해서 OK를 하게 되면 이 파일의 정보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는 말 그대로 그냥 프린트, 예, 출력하는 거. 이거는 에디트는 빠져나가는 거, 종료하는 거죠. 프로그램 종료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에디트예요. 에디트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뭔가를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트에서는 뭐냐면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컨트롤 Z, 그죠? 우리가 글쎄요, 여러분들이 컨트롤 Z를 어떨 때 쓸까요? 한글 파일에 쓰나요? 헷갈리네요. 자, 컨트롤 Z는 뭐냐면 전 단계로 가는 거예요. 전 단계로 가는 거고, 그 밑에 활성이 안 돼 있지만 Shift 컨트롤 Z라고 있어요. 그 밑에 여기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거 반대예요. 바로 전 단계로 가고 바로 앞으로 가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전 단계로 갈 게 없죠. 갈 게 없으니까 또 그냥 쭉 한번 설명만 그냥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컷 자르는 거, 붙이는 거, 그죠? 예, 잘라서 합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붙이는 거, 페스트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서치 뭐 있고, 필 같은 경우는 뭐 채우다예요. 채우다, 필.
그러니까 이제 영어 단어보다는 이게 영어 단어 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영어가 좀 딸려서. 근데 어쨌든 필은 채우는 거. 스트로크는 뭐냐면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이것이 활성화됐을 때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뭐냐, 트랜스포머 뭐냐면 이 화면이 어떻게 안 되지 활성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백그라운드에 잠금 형식이 있어요. 잠금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디파인드 패턴인데 요거는 이제 패턴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제 퍼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포토샵을 하다 보면 이 메모리가 쌓여요. 지금 뭐냐면 그 이쪽 편에 히스토리 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명령, 그러니까 그 기록들이 남죠. 기록들이 되게 많이 남아요. 많이 남으면 결국 이거는 그 돌릴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히스토리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거는 뭐냐면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퍼지 기능으로 메모리를 좀 줄여가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픽 하다 보면 뭐 컴퓨터가 되게 좋아야 되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조금 커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발음에 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프리셋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지정을 해 놓는 거예요. 지정을 해서 그걸 갖고 적용을 하는 개념입니다. 컬러 세팅 뭘까요? 한번 볼까요? 컬러 세팅은 여기 RGB 컬러가 뭐고 막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인터페이스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보드 아까 얘기했죠. 키보드는 뭐냐면 키값.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스타크래프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안 하실 것 같은데 저희 때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했는데 그냥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고 버튼 클릭하는 것보다 다 키값을 갖고 하면 엄청 빠르죠. 맨 처음엔 비슷비슷해요. 근데 시간이 한 1분, 2분 지날수록 어마어마하게 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키를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셔야 되는데 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니터 양쪽에 공간들 많죠. 자주 쓰는 것들은 포스트에다 붙여놓으세요. 붙여놓다 보면 나중에 좀 쓰다 보면 내가 이거 왜 붙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쓰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제가 눈을 좀 깜빡깜빡하는 건 앞에 라이트가 쏘고 있어서 부담스럽네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에 관련된 거예요. 메뉴도 이거 아까 보면은 뭐 색깔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아까 했었고요. 예. 전 시간에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정보는 프리퍼런스에서 다 합니다. 자, 프리퍼런스에서 제너럴을 컨택을 하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은 환경 설정이 있어요. 하다못해 한글도 한글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고 거기서 조정하고 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들어왔으니까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볼까요? 지금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외곽의 컬러죠. 그러니까 전체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 여기 외곽의 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워크스페이스는 뭐냐면 작업 공간을 얘기를 해요. 작업 공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하게 뭐 바뀔 건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바뀔 건 없을 것 같고. 자, 아까 툴에서는 우리가 줌에 관련된 얘기를 했죠. 줌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실제로 뭐 이렇게 뭐 선택이나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의 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지금 뭘 찾고 있냐면 이거죠. 이거 하단에 있는 거. 이게 지금 2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치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40을 바꿉니다. 40개의 파일이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 이제 빠져나갈 텐데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40개를 제가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어디까지 했죠? 요건가요? 예, 히스토리 로고 바로 밑에 40개를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스포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빠르게 빼낸다 그럴 때 이제 PNG로 좀 잡혀있는 기본 설정이니까 굳이 안 바꾸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아까 그게 20였는데 여기죠. 히스토리. 죄송합니다. 히스토리 여기 50으로 잡혀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50으로 해놨어요. 이건 더 늘릴 수도 있어요. 히스토리인데 아까 제가 딴 거를 했네요.
어쨌든 내비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메모리 사용을 내가 얼마큼 할 거냐, 포토샵을 얼마큼 할 거냐,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그래픽 카드에 대한 문제야. 그래픽 카드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갖다 대면은 이렇게 설정이 이야기가 도움글이 나오는데, 보시면, 뭐 좋은 얘기들 많이 써 있으니까 그건 아마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픽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를 어떻게 쓸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C 드라이브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 활용을 어떻게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외장하드를 이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당장 급한 건 아닌데 차근차근하게. 그다음에 브러쉬에 관련된 것들이죠. 브러쉬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게 대문자를 크는 거가 안 크는 거 차이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페인터를 만약에 쓴다고 치면 이렇게 브러쉬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가 P자 옆에 양쪽 꼭새가 있어요. 꼭새를 가지고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키보드 P자 옆에 양쪽 꼭새를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데, 대문자 키를 크면은 그게 안 보여요. 자, 대문자 키를 꼈다 켰다 하면 이렇게 안 보여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브러쉬인데 브러쉬 크게 안 보여. 당황하지 마시고 대문자 켜져 있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도 비슷해요. 대문자 키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아까 프리포서는 여기서 갔죠. 여기서 할 거는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어디까지 했죠? 여기 서치 디스크 커서에 대한 것까지 했죠. 자, 여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투명도를 갖는 거를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거예요. 투명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투명도를 제가 여기 색깔을 저는 이런 색깔 좋아해요. 그냥 섬찟섬찟한 거. 그럼 이게 됐을 때 투명도를 갖게 됩니다. 이걸 오케이 하고 한번 제가 여기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을 해야 돼요. 더블 클릭을 해서 백그라운드를 레이어로 바꿔 놓고요. 제가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지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투명한 값들이 결과적으로, 이건 투명한 거예요. 투명해서 겹쳐지는 거죠. 투명한 것들이 요런 색으로, 세긴 한데, 저도 이제 지금 강의할 때 처음 한번 써봐요. 센데요. 근데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제 마우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액션 타블렛 놔두고 마우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토샵을 하게 되면 사실 타블렛이 이제 필요하겠죠. 예. 근데 그거 뭐 타블렛 굳이 안 써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손에 경련이 일어나는 정도니까요. 자, 그럼 이미지를 하나를 제가 가져와야겠죠. 잠깐만 정지해서 이미지 하나를 다운받겠습니다. 자, 이미지 다운받았고요. 하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오픈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올게요. 네. 지금 하나를 받았는데 얘를 제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일단 내려놓고 이제서 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 순서를 제가 지금 위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얘를 갖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보여지죠. 투명하게. 그쵸? 색이 좀 비교가 안 되나요? 저는 다른 색깔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두 개가 레이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도의 값을 그렇게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작업들이 이루어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유닛에 관련된 거예요. 유닛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뭐 픽셀로 갈 거냐, 뭐 센치로 갈 거냐, 미터로 갈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미터. 타입은 포인트가 낮고요. 왜냐면 몇 포인트 쓰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또 프린트 레졸루션, 스크린 레졸루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린은 기본적으로 72로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드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이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컨트롤 R을 누르게 되면 요런 격자가 형성이 돼요. 격자. 컨트롤 R을 누르면 그럼 갖다 대면은 이게 가이드라인인데, 요 색이 좀 가이드라인 색이 있죠?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없앨 때는 밖으로 뿡 버리면 없어져요. 드래그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쭉 천천히 이렇게 쫙 나가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선택하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약간 스냅 현상이 있어요. 스냅 현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패더 값을 15로 하면 패더 값이 이제 번지기예요. 자, 예창을 띄고 여기서 15다는 거를 했고요. 제가 갖다가 대면은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요걸 가지고 제가 복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런 격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격자는 인쇄하거나 했을 때 보이진 않습니다. 포토샵에서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 격자도 가릴 수가 있죠. 나왔다 들어왔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지금 뷰에서 그쵸. 예, 뷰에서 가이드를 없앨 수 있습니다. 레지션 없앨 수 있고요. 그죠? 여기서 클리어 락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를 안 보이게 할 수 있는데 이상하다. 예. 어쨌든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뷰에서 락키를 보면 이게 클리어 같은 경우도 지금은 없네요. 예. 클리어는 없네요. 예. 그래서 쇼 보이는 거 부분도 어디 있을 텐데요. 예.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계속 하니까요. 재수업은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요. 지금 놓치는 거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놓치는 거 있어도 나중에 또 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여기 프리퍼런스는 그렇죠. 예. 아직도 있네요. 이거 아직도 있네. 예. 여기 보면은 그다음 유니트 했고요, 가이드 했고요. 근데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있어요. 서비스 넘버. 예. 포토샵에 우리가 플러그인이면 정품을 썼을 때, 그러니까 개인 정품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오, 여기 IP 어드레스가 이 지금 컴퓨터의 IP 어드레스까지 바로 뜨네요. 와, 무섭다. 그쵸? 예. 타입 옵션이고요. 타입 옵션은 그냥 나중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D도 있고요. 3D를 이제 어떻게 인풋을 시키고 3D 작업이 가능해요. 한데 굳이 여기서 3D 작업하진 않거든요. 예. 어쨌든 예. 테크놀로지가 관련된 거, 그 정도로만 우리가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예요.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 쓰는 이미지 변화라든가 모드, 지금 보시면 모드, 어드저스먼트는 이제 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동화 기능이 있어요. 오토톤, 오토 컨트라스트, 오토 칼라 이런데 그거는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의 크기, 이미지, 그 다음에 캔버스.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하고 캔버스 사이즈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지금 이제 로테이션, 회전이란 얘기예요. 회전, 로테이션. 이 회전은 180도 회전한다, 90도 한다, 90도 반대로 돌린다. 그 다음에 밑에 필프 캔버스에서 뭐 쭉 나오잖아. 요거는 전체 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뒤집는 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복제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하나씩 안에 또 설명이 들어갈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자, 포토샵의 가장 큰 중요한 거죠. 포토샵이 지금까지 그래픽을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레이어예요. 레이어. 레이어를 최초로 만들었고 레이어를 가지고 지금도 이만큼 성장한 것이 이 레이어의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작업이 지금 여기 하단에 왼쪽 하단에 오른쪽 하단이죠. 레이어 창이 있거든요. 거기서 레이어들이 쓰여지는 모든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뉴 레이어죠. 그러니까 새로운 레이어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레이어 스타일이냐. 그러니까 여기 메뉴바에 있는 것이 나머지 도구들에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상단의 메뉴바가 화면에 있는 도구창보다 더 많은 명령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위를 한번 잠깐 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레이어, 필 레이어, 그러니까 뭘 채우는 레이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채우는 레이어에서 뭐 솔리드 칼라, 솔리드가 독립적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리드 칼라, 그라디언트, 서서히 뭐 어떻게 된다. 패턴은 뭐냐면 패턴을 우리가 익혀서 도장 툴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패턴화돼 있다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스크는 알파 값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스크가 뭐냐면 마스킹 테이프 있잖아요. 우리가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경우 뭐냐면 마스킹 테이프를 놓고 위에다 칠하고 나서 마스킹 테이프 딱 띄면은 그 부분은 이렇게 보호하는 보호하는 거 이제 테이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벡터 마스크, 그 다음에 크레이트 클리핑 마스크, 가지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그쪽에 다 늘어져 있어요. 그 스마트 옵션 같은 건데 이것들도 사실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다 할 거예요.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포토샵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 것들을 한번 좀 나열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어레인지는 뭐냐면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의 순서에 대한 것들이에요.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근데 뭐 이런 굳이 순서를 쓰진 않습니다.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하거나 여기 보면 컨트롤 플러스 양쪽 꺽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쉬프트 컨트롤 꺽쇠 뭐 안쪽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키를 가지고 좌우로 움직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러스트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러스트 할 때도 명령어도 거의 같고요.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순서, 개체의 순서죠. 쉽게 말하면은 일러스트에서는 이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넓적하게 그리고 그 안에 눈가를 박으면은 눈깔이 좀 얼굴 판보다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눈썹 뭐 이런 거 점점 앞으로 나와지는 거 점점 여기서 이제 이게 측면이라 치면 점점 돌출시켜서 이쪽에서 보는 거죠. 이쪽에서 보면은 원쳐 닿는 것부터 쭉쭉쭉 뒤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입체 조형물 같은 게 왔을 때는 맨 처음에 앞에다가 사람 인형, 사람 종이를 그려놓고 뒤에다는 조금 산, 그다음에 저쪽 산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보면은 입체처럼 공간을 이렇게 띄워놓는 거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떠져 있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착시현상에서 앞에 걸 쳐다보면 뒤에 이렇게 뿌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공간감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 관련돼서 전에 제가 한번 되게 멋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사진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찍은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 보여주는 순서. 근데 이제 보여주는 순서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입체도 하늘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 자체는 어떻게 해요? 평면이죠. 평면에서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포토샵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시각화를 시키는 거예요. 좀 혼란을 빠뜨리게 한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레이어에서 위에 거와 밑에 걸 합칠 거냐 아니면 전체 레이어들을 하나로 합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거에 관련돼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니까 매트에 관련된 거고요. 자, 일단은 시간상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부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